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정해지는 게 있죠. 사주팔자. 그렇죠? 사주팔자라는 거 전부 아시죠? 들어는 보셨잖아요. 이 사주팔자라는 게 뭐냐면요. 사주, 기둥주자, 4개의 기둥. 이 4개의 기둥이 뭐냐면 연월일시예요. 태어난 연월일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이게 4개의 기둥, 사주입니다. 그 사주에 위에 천간과 밑에 지지가 있어요. 천간과 지지가 2개씩 붙어요. 여기 사주에 전부 천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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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간지지 이렇게. 그러면 4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 8개의 글자가 나옵니다. 그게 8개의 글자 8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월일시에 4가지 기둥, 이 연월일시가 4가지 기둥인데 여기에 천간과 지지가 2개씩 붙어서 8개의 글자가 형성이 된다. 그게 사주팔자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태어나면 이렇게 응애하고 했을 때 사주팔자가 정해지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사주팔자가 정해지는데요. 비단 이 사주팔자만으로는 정확치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부모가 있고, 조상이 있고, 또 배우자가 있고, 자손이 있고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팔자도 변하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혼자 성공하지 않아요.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주가 좋은 사람들, 영향을 많이 좋은 걸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주에도 이 성공의 기운이 또 덧붙여지는 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요, 이렇게 태어났을 때에 우리가 1일날 태어나고 2일날 태어나고 3일날 태어나고 이렇게 날짜가 있잖아요. 본인의 날짜에 따라서도 이 사주팔자가 어느 정도 정해지더라.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이니까 1일날 태어나신 분, 그리고 11일날 태어나신 분, 21일날 태어나신 분, 이렇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음력은 31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일, 11일, 21일 이렇게 태어나신 일자가 끝자리에 음력 생일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날짜가 일자로 끝나시는 분들, 1일, 11일, 21일 날 태어나신 분들의 사주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 1일, 11일, 21일 날 태어나신 분들은요, 굉장히 성격이 완고하십니다. 태어나신 분들. 1일, 11일, 21일 분들은 참 성격이 완고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세상 고지식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조금 고지식한데 고집도 세십니다. 어떤 고집이 세냐면 내 의견이 다 맞아. 그리고 남의 의견은 잘 수렴을 안 해. 그런 완고하고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좀 성격이 철두철미하십니다. 이분들은요, 좀 너무 완고하다 못해서 좀 철두철미하세요. 그래서 짚은 거 또 짚어보고, 내가 이렇게 확인한 거 또 확인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직업적으로는 경찰이나 형사 있잖아요.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이런 분들이 경찰 형사 하시면 정말 1등 경찰 되시고 1등 형사 되십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남의 말을 잘 믿지를 않으세요.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눈으로 본 것만, 확인이 된 것만 믿는다. 그리고요, 이분들은요, 또 이렇게 사주가 제가 흔히들 그래프로 그려드리는데요.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세요.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뭐 아니면 도고, 뭐 아니면 도고, 이런 사주팔자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뭐 아니면 도의 사주의 성향이 강하신데, 이게 성격도 이렇다 이거죠.
본인의 사주가 성격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좀 점잖으신 분들은 성격도 점잖으신데 이렇게 사주가 극과 극을 모 아니면 도고 모 아니면 도의 사주의 성향을 그리시는 분들은 성격도 무 아니면 도다 이거죠.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굉장히 확실하세요. 이렇게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신데요. 이분들은요,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분들이 1일, 11일, 21일이라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인동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동살. 끝자리가 138로 끝나시는 분들, 생일 끝자리가 138, 인동살이죠. 근데 이 인동살의 대표적인 분들인데 이 1일생들, 11일생들, 21일생들도 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인동살에 해당이 되신다. 이 인동살은 인간의 덕이 없죠. 그리고 단명살이 들고 또 고독살이 듭니다. 그게 다 인동살에 해당되고 이렇게 명이 짧은 게 단명살로 해당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의 작용이 이 살이라는 글자가 한자 성어가 죽일살이라고 말씀드렸죠. 죽일살. 그래서 본인이 본인을 치는 살이 이 단명살, 이 살, 인동살이 본인을 치게 되면 본인이 단명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찍 가시는데 만약에 배우자를 일찍 치게 되면 배우자가 먼저 가게 돼요. 사실은 본인이 단명인데 본인보다 배우자의 그 살이 작용이 되면 배우자가 일찍 가시더라. 아니면 자식이 먼저 앞을 서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의 기운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섭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살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명살, 고독살, 인동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살을 조금 많이 푸셔야 되는데 이 인동살에서도 나타나듯이 인간의 덕이 없더라.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의 공망이 많이 들고 이별이 들고 세상 밖의 사람과의 이 인간관계도 많이 서투르고 불편하더라. 또 이분들은 예민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도 인간의 덕이 없는 걸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의 이별 공망도 있지만 부모 자식 간의 이별 공망. 본인이 자식 입장이었을 때는 본인 부모자하고의 이별 공망. 그리고 부모가 또 본인이 부모 입장이 돼서는 본인의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이별 공망이 들더라. 이렇게 화합이 잘 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살의 작용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꼭 푸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떠한 직업군을 선택을 하실 때에 아까도 제가 경찰, 형사가 좋다고 했잖아요. 이런 직업군이 공무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랏밥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나랏밥을 먹는 그런 직업군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으세요. 그게 나랏밥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틀 안에 나의 사주를 가두는 거예요. 어떻게 가두냐면 흔들리지 않게 가두는 거예요. 이 1일생, 11일생, 21일생들이 이렇게 사주의 성향이 모 아니면 도, 성격도 모 아니면 도, 사주 팔자도 모 아니면 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자꾸 흔들려요. 좋다가 나쁘고 흥하다가 망하고 망하면 바닥을 쳐요. 중간이 없으세요. 성격도 중간이 없으세요.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떠한 틀에 가두면 좋다. 어떠한 틀에 가두는 게 좋으냐면 센 직업. 예를 들면은 경찰이나 형사나 직업군인처럼 센 직업. 아니면 의사나 판사나 이렇게 센 직업들. 아니면 병원 관계된 일들.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나랏밥 먹는 일. 나랏밥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 직업은 망하지 않아요. 흔들림을 가둔다. 내 사주 자체가 흔들림이 강하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사주를 가둘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직업군이 나랏밥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분들은 어떠한 이제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내가 사업을 하거나 이러면 조금 곤란하세요. 그런 운이 약하세요. 1일, 11일, 21일 중에서 조금 사업운이 있으신 분들은 1일생밖에 없으세요.
근데 이 일일생조차도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잘 될 때는 굉장히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바닥을 치면서 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 쓴맛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의 사주의 특성상에는 신가물, 조상가물이라는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어디 가서 보면 당신 신가물이에요. 조상가물이에요. 이런 말씀 들으시죠. 이분들이 성향이 신가물, 조상가물이다. 이 가물이라는 건 뭐냐면 영향을 받고 기운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의 영향, 신의 기운, 그리고 조상의 영향, 조상의 기운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조상을 좀 대우를 하고 조상을 섬겨야지만이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높은 정점에 오를 때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떤 조상님의 기운으로 어떤 조상님의 영향으로 내가 정점에 쓰고 잘 됐었다. 돈을 벌었었다. 근데 내가 바닥을 칠 때는 이 조상님이 등을 돌리고 나를 보지 않는다면은 또 내가 사주에서 바닥을 치게 된다. 금전이 다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뭐 아니면 도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상 대우를 많이 하셔라. 조상의 덕으로 사시는 분들이다. 나는 조상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님의 기운이 나를 생해준다.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내가 인간의 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인간의 덕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만 누구의 덕은 있다? 조상의 덕은 있다. 조상의 기운으로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살아가는 건 조상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지금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거는 조상이 나를 돕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 맛을 또 바닥을 치는 맛을 볼 때는 조상이 등을 돌렸을 때다. 조상 대우를 하셔라. 잘 될 때에 조상 대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일일생들은 이 일일생인 분들만 해당이 되는데 사업에 조금 그래도 기운은 있으세요. 하지만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이거를 잘 대우를 해서 해야지 내가 사업의 변천을 높낮이를 그리지 않고 잘 해갈 수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1일생, 21일생들은 사업에 운이 없으십니다. 절대. 내가 사업에 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직장 생활을 하시든 이렇게 남의 밑에서 일을 하시든 월급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센 직업이 맞는데 본인이 의사나 뭐 이렇게 판사나 어떠한 병원 관계된 일이 좋은데요. 그런 일을 못 하실 때에는 뭐 여자분들은 이제 간호사도 괜찮고요. 아니면 남자분들은 병원에 관계된 일 있잖아요. 뭐 엑스레이 기사가 됐든 어떤 제약회사가 됐든 병원하고 이렇게 관계된 일이 굉장히 좋더라. 그 일이 내 수명 연장에도 좋고 내 사주팔자에 액땜을 하는 일도 되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1일생, 11일생, 21일생을 이렇게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물론 이제 재미로 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이렇게 맞는 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사주팔자가 거의 이렇게 태어날 때 정해져서 나오더라 이거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이 다르고 배우자가 다르고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가 올 수 있고 또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도 변화가 올 수 있고 내가 어떤 조상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도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향이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를 재미삼아 보셨으면 좋겠고 또 본인 사주를 연월일시를 정확하게 알고 성을 알고 이렇게 이름을 알았을 때에 본인 사주가 정확하게 짚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재미삼아 보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요. 본인 사주가 궁금하시다면 본인의 연월일시 생년을 갖고 이름을 갖고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상담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주팔자라는 게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고 중요한 이런 원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생일로 한번 또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셨죠? 여러분들 집안에 아기들 있으시죠? 자손이 태어나죠? 그러면 예전부터 우리 엄마들, 할머니들께서는요, 아기가 태어나면 생일날 수수팥떡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수수팥떡 해주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수수팥떡을 몇 살까지 해주실까요? 보통 이제 1살부터 10살까지 이렇게 10년간을 생일날 수수팥떡이라는 거를 해주는데요. 왜 해주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수수팥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일날 아기가 태어나서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10살까지 수수팥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 수수팥떡이라는 거는 팥이 어떤 애군액사를 물려주고 제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쁜 기운을 칠 때도 팥을 막 던지고 팥을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애군액살, 이 아기에게 붙어있는 어떤 애군액살을 다 물리쳐 달라는 의미에서 이 수수팥떡을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 애군액살도 소멸을 시키지만 또 명과 복을 달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 자손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면서 이름나는 자손으로 빌어달라는 의미에서 수수팥떡을 해주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왜 10살까지 했을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1살부터 태어나서 10살을 넘기기가 너무 어려웠죠. 보통 막 2살, 3살에 이렇게 잘못되거나 아니면 뭐 5살, 6살, 7살에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10살만 넘기면 어느 정도 면역체계도 형성이 되고 이제 조금 이렇게 몸이 조금 자리를 잡아서 튼튼해지기 때문에 10살만 넘기면은 얘는 살겠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근데요,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왜 했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오래 살으라고,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으라고 이렇게 많은 의미에서 수수팥떡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아무리 의술이 발달이 돼 있어도 아픈 자손들이 많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사주팔자가 정해집니다. 연, 월, 일, 시 그리고 조상, 내 조상, 환경에 따라서 이 모든 사주팔자라는 게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1살에 뭐 사주를 보든 50살의 사주를 보든 같은 겁니다. 같게 나오는 게 맞는 건데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주팔자가 정해져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해져서 나올 때 어떤 게 정해져서 나올까요? 수명과 그 사람의 복이라는 게 정해져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복을 얼마만큼 갖고 태어날까라는 게 정해져서 나옵니다. 태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자손을 이렇게 잘 되라고 자꾸 빌어주잖아요. 빌어주고 또 막 이렇게 막 어디 가면 이름도 올려주고 뭐 별의별 어떤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좋다는 건 다 해주시고 어머님들이 좋다는 건 자손 위해서 다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점 현대화가 되면서부터 조금 이렇게 흐려지는 것 같아요. 수수팥떡을 해주시는 가정도 잘 없고요. 옛날에 이제 어머님들 나이 지금 적어도 한 60, 70대 되는 할머니가 있거나 어머님들이 계시는 가정에서는 그런 이제 전통이 전해져서 아직까지 이제 그런 수수팥떡이라는 어떤 전통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현대화돼서 너무 젊으신 가정에서는 그런 거를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가정이 많더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어린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근데 우리 애기 3살인데 지금까지 안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10살까지는 꼭 생일날 수수 팥떡을 만들어서 뭐 요즘에는 사와도 되잖아요. 옛날에 집에서 다 만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생일날 애기가 꼭 먹지 않더라도 해서 애군을 소멸한다, 애군을 물리친다, 명을 이어준다, 복을 준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 걸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손을 키우다 보면은 수명과 복이 정해져서 태어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꼭 수명과 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병치레를 많이 하는 자손도 있고요. 또 자꾸 사고가 나는 자손도 있습니다. 가다가 굉장히 자주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자꾸 이렇게 접촉사고, 어떠한 이렇게 교통사고라든지 접촉사고라든지 사고가 자꾸 나는 자손이 있고요. 또 자꾸 이렇게 커가면서 그분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자꾸 싸워서 다치는 자손도 있고요. 그렇게 위험에 도사리는 자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태어나서 몸이 약한,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병치레를 갖고 몸이 약한 자손들도 있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아파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이렇게 가려움증이 있어서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아파서 태어나는 자손들도 많습니다. 근데요, 이런 자손들이 거의 사주가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데 이렇게 점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어떤 이제 사주를 보게 되면은 흔히 어머님들이 이제 자손들을 점을 볼 때 어떤 말씀을 들으시냐면 우리가 보통 이 자손은 칠성님 전에 조금 이름을 올려서 빌어주세요. 아니면 이 자손은 사주를 조금 팔아주세요. 아니면 이 자손은 이름을 올려서 조금 기도를 올려주세요. 초를 조금 밝혀주세요. 이렇게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런 말씀을 듣냐면 또 수양 엄마를 삼아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명다리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를 조금씩 이제 표현만 다르게 한 건데요. 그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 자손이 조금 단명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이렇게 희석해서 돌려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자손은 옛날부터 어디 가서 보면은 자꾸 빌어주라고 하고 초 밝혀주라고 하고 사주 팔아주라고 하고 이름 올려주라고 그러고 칠성님 전에 빌어주라고 그러고 수양엄마 삼아주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 말들을 듣는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그냥 좋으니까 빌어주라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근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기가 이 자손이 조금 수명이 단명수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손이 수명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빌어주라는 거고 사주도 팔아주라는 거고 이름을 올려주라는 거고 초를 꺼트리지 말으라는 거고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똑같은 말인데 표현 방법만 틀린 건데요. 사실은 정확한 명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이 명칭이 뭐냐면 명다리라는 명칭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명다리 올리세요 이런 말씀도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명다리라는 게 또 뭐예요? 이렇게 또 묻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명은 수명 명자예요. 그리고 다리는 우리가 이렇게 다리 놓는다 이런 말과 똑같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이렇게 꺾일만 하면 또 다리를 놔서 이렇게
이어주고, 또 수명이 이렇게 꺾일만 하면 또 다리를 놔서 이렇게 이어주고, 자꾸 수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수명 발언을 하는 거예요. 명 발언을 하시는 게 명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수명이 약한 자손들에게는 명다리를 올려서 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진 무당들이 이렇게 빌게 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명다리를 한번 올리시면 저는 평생 빌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한번 받은 명다리는 제가 책임을 갖고 빌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오늘부터 1년간 예를 들면 이제 초발언 하는 것처럼 뭐 한 달짜리 초발언, 뭐 100일짜리 초발언, 혹은 뭐 1년짜리 초발언, 3년짜리 초발언 이런 게 아니라요. 명달이라는 건 내가 1년만 살고 말고 한 달만 살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 명다리를 저에게 만약에 의뢰를 하시고 올리신 분들은 제가 죽는 날까지 갖고 가면서 빌어드리는 게 명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손들이 명이 조금 약하신 분들, 그리고 자꾸 사고가 나거나 자꾸 위험에 도사리거나 이렇게 자꾸 병치레를 하거나 이렇게 조금 간당간당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항상 이렇게 조금 위험하다, 우리 자손이 이렇게 맨날 아슬아슬해요, 조마조마해요, 이런 분들은 명다리를 올려서 튼튼하게 이렇게 명을 계속 수명 발언을 해주시는 게 좋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부터 이 사주팔자가 정해져서 나오더라 이거죠. 근데 이 사주팔자 중에서 우리가 음력 생일로 있잖아요. 태어난 생일인데 본인들이 태어난 생일 중에 음력 생일 중에 끝자리가요. 1일, 3일, 그리고 7일, 8일, 9일 이렇게 끝자리가 붙으신 분들 있죠. 그러면 1, 3, 7, 8, 9 그리고 11, 13, 17, 18, 19 21, 23, 27, 28, 29 이렇게 생일 날짜를 음력 생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명발언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 분들 중에 이렇게 끝자리가 1, 3, 7, 8, 9로 끝나시는 분들은 음력 생일이에요 여러분. 음력 생일로 1, 3, 7, 8, 9로 끝나시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데에 이렇게 명다리를 올려서 수명 발언과 복을 비는 그런 이제 발언을 올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금전재물이 1번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명이 있고 나서의 금전재물이에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건강 그리고 수명이라는 게 약해지면은 금전에 대한 복도 약해집니다. 기운이 저물게 됩니다. 기운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야 금전재물도 기운이 왕성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뭐 할 때 막 신나잖아요. 그럴 때는 일도 잘 되고 막 돈도 잘 벌리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막 아프고 막 뭐 신경질 나고 막 몸 상태가 별로 안 좋고 할 땐 돈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수명 장수, 수명 발언을 첫 번째로 여기는 겁니다. 수명이 붙어 있고 수명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돈복도 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건 금전재물의 기도가 아니라 수명장수의 기도가 먼저입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뭐 수명이 100세까지 요즘에 이신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단명수에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미리 알고만 간다면 이렇게 또 예방 차원에서
자기의 명을 이렇게 조금씩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단명수인데 10살도 못 넘기고 30살도 못 넘기는 분인데 이렇게 명발언을 해가면서 50을 넘기고 70을 넘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렇게 명발언을 해가면서 내가 100세를 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명이 중요하고 또 건강해야 되잖아요. 명이 붙어 있어도 건강해야 되는 게 첫째이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먼저 기원하시는 게 옳은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 아프신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병치레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자손들이 태어나신 가정에서는 이렇게 명발언 한 번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할 거니까요.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검토해서 다시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내 편안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